마녀교도들을 제압하고 대화경을 주어 에밀리아와 대화하게 된 아리였습니다. 이 장면들은 애니에서 추가적으로 그려진 장면이라서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무참하게 쓰러진 시체들은 사화, 널브러진 병사들의 시체와 유사한 구도였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두 마녀교도의 냉정한 사륙을 나타낼 때 쓰인 방식이었습니다. 주인공 일행이 1기에서 마녀교도들을 제압할 때와 사뭇 다른 느낌인데 항상 능글거렸던 알데바란은 대화경을 줍기 전까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아래 모습과 다른 숨겨진 일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뒤에 있을 스바루와의 대화에서도 능글거림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로 아래에 있던 장소에 대한 힌트가 있었는데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대화경은 두 개로 운영하는 게 보통이지만 여러 개의 거울을 쓰기도 합니다. 알아낸 정보를 말하는 에밀리아에게 알은 무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에밀리아는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닌 정말 강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에밀리아는 자신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의문을 품습니다. 자신만만하다는 건 스바루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해질 거라는 확신인데 스바루의 주변 인물들이 스바루와 알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알은 스바루를 백마탄 왕자로 빗대어 말하지만 에밀리아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백마탄 왕자는 수많은 동화에서 나오지만 이 세계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현실 세계의 개념으로 비유하고 이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동안 봐왔던 스바루의 특징이었는데 하이퍼 포지티브 같이 영어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알이 스바루와 비슷한 인상과 분위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은 반드시 정보를 전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리실라를 찾으러 간다는 알이었는데 막상 스바루가 프리실라와 만나고 알은 에밀리아와 만나는 엇갈림이 있었습니다. 알은 에밀리아가 말해준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그때 가필이 울면서 안겨드는데 아직도 자신감이 회복되지 않았는지 1인칭이 바뀐 그대로였던 가필이었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이번 화에 가필이 스바루를 찾다가 그럴싸한 냄새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알이었다는 언급이 원작에는 있었지만 스킵되었습니다. 에밀리아는 184번에게 방을 비운 것을 들키지만 애써 침착한 척을 합니다. 어렸을 때도 몰래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죠. 여전히 거짓말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도망치길 바랐냐고 물었을 때 184번의 눈에 생기가 돕니다. 조금 용기를 냈다는 것. 184번은 에밀리아가 없어졌음을 알았지만 목숨을 걸고 레골루스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에밀리아는 다시 돌아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184번은 나날이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변화를 바라고 있던 인물입니다. 작가는 지난화의 184번은 죽기 전 미소 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웃지 말라는 레골루스와 죽기 전 미소 짓는 184번. 그녀에겐 납치된 에밀리아의 탈출이나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허용하면서까지 달라지지 않는 시간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에밀리아는 포기하지 말자고 하지만 부질없다는 걸 깨달은 184번의 마음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자신을 아내로 삼겠다는 레골루스에게 가족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을 전부 잃은 과거가 있는 184번과 아내들. 다시 한번 체념하는 그녀에게 에밀리아는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한편 불안을 부추긴 마녀교회 방송과 반대로 사람들의 희망을 살리기 위한 방송을 하기로 합니다. 대화 도중 아나스타시아의 이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쓰다듬는 듯한 이상한 행동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지만 2번이나 화면에 담았을 정도이므로 일단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수문을 열었다 닫았던 마녀교의 보복을 우려합니다. 스바루는 알이 전해준 에밀리아의 정보를 토대로 의문을 제기하는데 한동안 지켜보던 알이 평소와 다른 낮은 목소리로 대제주교들은 저본 적이 없어 진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고 행동에 이유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름을 대지 말라는 조언처럼 대제주교들을 잘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후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은 등장해도 대제주교를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작가에 따르면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애니에서 생략된 대사 중 수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두 마녀교도와의 싸움에서 피해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5화에서 카펠라는 습격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며 그러니까 마녀의 유골에 더해 3가지를 더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문에 대한 카펠라의 언급은 없었지만 등장인물들이 정황상 보복이라고 추측한 것이었습니다. 도망에 도움을 준 수문은 누가 연 것인지 계속 궁금하게 해왔지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묘사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장면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아래 뒤에는 타륜 모양의 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녀교는 제어탑을 점거했는데 마녀교도가 모여있는 공간이면서 장치가 있는 장소, 알이 있는 이 장소는 제어탑이었습니다. 프리실라를 찾으러 간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알의 모습. 알은 스바루의 의문을 방치하고 다녀온 사실도 숨겼는데 결과적으로 도망치는 걸 도왔다던 수문을 정말 도우려고 연 것인지 제어탑에 간 걸 왜 숨기는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나태를 토벌할 때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행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한 건 스바루였습니다. 때문에 스바루는 농공식에서 훈장을 받았고 세간에 나태를 토벌한 것은 스바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다들 스바루가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알데바란이 고민되면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의 가벼운 언동과 달리 꽤 진심으로 느껴지는데요. 알은 자신은 프리실라만을 위해 행동하며 다른 것들은 다 뒤로 미룬다고 말합니다. 마녀교와 엮이지 말고 에밀리아만을 구하고 섬기라고 권하죠. 스바루는 이 자리에서 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답변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구하려는 스바루. 에밀리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뒤로 하라는 알의 말은 로즈월이 주장하던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알은 자신의 생각을 권유하는 반면 로즈월은 강요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알이 말한 영웅 환상은 스바루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영웅이라는 것은 스바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말하죠. 스바루와 알데바란, 각자가 그리는 이상이 충돌합니다. 진작 영웅이 되기로 결심한 스바루는 결국 모두를 구해낸 것도 떠올리며 자신의 결정에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도시를 위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알데바란이 영웅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흐릿하지만 알데바란의 눈이 보였습니다. 밝기를 올리면 선명하게 알의 눈이 보이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직접적으로 알의 얼굴이 그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리제로 공식 설정집에 따르면 스바루와 알은 키가 같고 여러 특기가 일치합니다. 확실한 것은 스바루와 달리 앞머리 한 가닥이 길게 내려왔다는 점이고 스바루의 눈과 알의 눈을 비교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알데바란과 스바루의 나이 차이는 20살 정도거나 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작가의 이프 배전 중 1기 15화를 분기로 페텔기우스에게 렘이 죽고 스바루가 팩에게 죽지 않았을 때 그 이후를 상상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바루는 이 외전에서 사망회기를 사용하지 않고 20년이 흐르는데 이 사진은 작가의 감수를 받은 20년 후 스바루의 모습입니다. 미래의 모습이 알데바란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투구에 가려진 한 가닥의 머리카락, 비슷한 모양의 망토와 자켓의 문양, 오른팔의 흉터 위치와 결손된 왼팔 등이 비슷합니다. 이번 화의 눈이 비슷한 것까지 외형이 비슷하다는 점은 스바루와 알데바란에 관련된 큰 떡밥 중 하나입니다. 에키드나는 2기 12화에서 쉬지 않고 2분 동안 말했는데 스바루의 연설시는 무려 7분이었습니다. 원작에 있던 대사를 거의 생략 없이 다 말할 정도로 이번 프리스텔라 편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스바루가 도시에 끼친 영향과 잠깐씩 나왔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드 남매와 리아라는 각각 다른 대피소에 있었고 스바루와 같이 다리가 잘렸었던 라친스도 피난소에 있었습니다. 프리실라는 릴리아나와 아수를 상대하고 있었으며 펠트는 높은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하인켈의 관리는 캠벌리가 맡았는데 깨어난 하인켈이 캠벌리를 기절시키고 어딘가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연설을 잘 듣고 있는 왕선 후보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쓰러져 있던 크루시가 눈을 뜹니다. 지난번 둘의 새 장으로 그려졌던 창문을 여는 것과 자유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새도 표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곧 혼자가 아니었다는 에밀리아가 팩이 잠든 마수정을 만지며 결혼식을 하자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도시에 희망을 불어넣는 스바루의 연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는 말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힘이 되었습니다. 흔히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인식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제주교와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기에 사람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의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방금 포기하려고 했던 184번도 에밀리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밀리아는 결혼식을 진행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가운데 알데바란은 스바루와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시선을 돌립니다. 그의 반응은 나름 스바루가 영웅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환상이라고 말했던 그의 염려도 조금 누그러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했던 말도 스바루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으니 스바루 또한 알에게 복잡한 심정으로 웃어 보입니다.
도시를 진정시켰으니 남은 일은 원인을 제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최강 전력인 라인하르트가 등장하며 이번 화가 끝이 납니다. 이번 화의 제목인 가장 새로운 영웅과 가장 오래된 영웅은 1년 전 램의 영웅이 되고 지금 모두의 영웅이 된 스바루와 항상 영웅이었던 존재인 라인하르트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바루의 연설과 함께 크루시도 눈을 뜬 가운데 카펠라가 열지 않았다던 수문을 연 사람은 누군지 짐작이 갔던 화였고, 다른 떡밥들은 다음 화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리제로 3기는 2기와 마찬가지로 분할 2쿨로 방영됩니다. 습격편 8화 그리고 반격편 8화로 총 16화 구성인데 다음 주에 8화가 방영되면 2025년 2월부터 9화가 방영됩니다. 벌써 7화로 습격편이 끝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스바루의 연설은 반격편으로 넘어가기 위한 초석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7화 리뷰를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